국제보건의회 1, 7조 발표자 박효원입니다. 저희 조는 외국인 환자의 수술 후 사망 사례에 대한 의료 분쟁 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해당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방문 증가로 의료사고와 법적 분쟁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관광 산업이 성장했으나 분쟁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다문화 환자 간호 역량과 분쟁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조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의료 분쟁 시 고려 요소를 분석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이 분쟁의 해결과 예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해당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문헌 고찰은 국내 의료 분쟁 제도와 외국인 환자 의료 분쟁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국내 의료 분쟁 제도 문헌에서는 국제 진료의 활성화로 의료 분쟁 해결이 주요 과제가 되었으며 분쟁 발생 시 소송보다 조정 및 중재가 바람직하고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주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의료 분쟁 문헌에서는 언어, 문화, 기대 수준의 차이가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며 외국인 환자 관련 의료 분쟁의 법적 규정과 판례가 부족한 현실과 일부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전용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 진료 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과 통역 정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 분쟁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충분한 설명, 불가항력적 응급 상황, 의료진에 대한 신뢰 상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의료인은 사과가 과실 인정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회피하며 이는 갈등을 심화시키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환자의 의료 분쟁에서는 앞서 언급한 요소에 더해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의사소통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언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진이나 불필요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둘째, 비자 문제로 인한 사후 관리 및 추적 관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의료관광 비자로 입국하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결과를 관찰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분쟁 해결 절차가 지연됩니다. 셋째, 환자의 배경에 따른 만족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의 배경에는 국적, 문화적 특성, 개인적 기대치 등이 포함됩니다. 저희는 지방흡입 수술로 사망한 중국인 환자 사례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의료 관광 확대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과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 대응과 사후 관리 체계의 미흡을 잘 보여줍니다. 해당 사례의 분쟁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술 과정 내의 감염 가능성입니다. 중국인 환자에게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은 박테리아 감염으로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는 수술 과정에서의 균 침투 가능성과 무균술 및 기구 멸균의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언어 장벽입니다. 의사소통의 설명과 한계, 통역 없이 전달되는 세부 설명은 오해를 일으킵니다. 셋째, 문화적 차이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와 의료진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중국 문화 경향 등이 의료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의료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적 관점 중 의료진의 측면에서는 외국인 환자에게 국내 환자보다 더욱 강화된 설명 의무가 요구됩니다. 충분한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고 환자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아 신뢰감을 증진해야 합니다. 병원 측면에서는 국제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 환자와 국내 환자에게 동일한 의료 절차를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행위 차트와 대응할 수 있는 관리 매뉴얼 마련, 진료 계약서 및 동의서의 분쟁 해결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통해 실현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는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 및 기도 시간이 있으므로 스케줄을 조정하여 간호를 수행해 환자의 신념과 관습을 존중하는 간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 제도적 관점의 해결 방안입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외국인 환자가 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국제재판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철저한 대응 체계와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 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도모합니다. 의료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다학제 협력이 중요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을 중심으로 아래에 있는 전문기관들이 다같이 연계되어 협력합니다. 첫째,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판단하는 중심기관입니다. 명시된 해당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 중재를 주관하게 되며 외국인 환자의 경우 통역을 지원하고 법률 자문 등을 연계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2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의료 분쟁 발생 시 조정 신청 이후 90일에서 120일 이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운영되는 두 가지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의료 분쟁 조정이 성립된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의료건강 코디네이터는 의사와 외국인 환자 사이를 매개하는 제3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통역 업무를 맡아 치료 과정 및 약 처방을 설명하여 의료정보 전달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합니다. 입원 수속부터 수술 시 진행 사항 및 퇴원 수속을 설명하고 도와주며 환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시킵니다. 경우에 따라 환자 픽업 서비스 등 대행 업체를 예약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셋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소비자 상담 후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사실조사와 합의 권고가 이루어지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진의 절차를 통해 의료 서비스 소비자의 피해가 구제됩니다. 넷째, 전문 의료 통역사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과 외국인 환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단순한 언어 번역이 아니라 환자의 문화적 배경과 의료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고려해 통역을 수행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의료건강안내센터를 운영하며 의료 분쟁 조정 시 의료 통역사의 통역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병원 내 의료질 관리팀인 QI팀은 병원 내 진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 활동을 담당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의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의료사고 접수 시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내 국제진료센터는 해외 및 국내 거주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전문 창구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진료센터인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는 해외 의뢰 환자팀을 구성하여 코디네이션, 통역 및 진료비 청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제공하는 네 가지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문의가 상주하여 진료합니다. 둘째, 외국인 전담 간호사 및 원무행정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최고 수준의 코디네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원어민 코디네이터가 상주하여 원활한 통역 및 코디네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넷째, 이스라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체 검사 등 영문 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한 사례에 해당하는 중국인 환자의 문화적 특성과 이에 따른 문제 요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인 환자의 의료 분쟁에는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공통적인 요인이 존재합니다. 첫째, 문화적 기대치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K-뷰티와 높은 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고 이러한 문화적 기대치는 결과에 대한 관대함을 낮춥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중국인 소비자의 한국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재방문 의사나 추천 의도에 직결됨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사후 관리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일부 중국 환자는 단기 방문자로 수술 직후 귀국을 선택합니다. 이는 초기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의료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사후 관리 설계의 불일치가 분쟁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언어와 사투리 문제입니다. 중국은 지역이 넓은 만큼 방언이 다양하기에 표준 중국어만으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언어적 차이가 의료진과 환자 간의 의사소통 장벽 문제와 진단 설명이나 치료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을 초래함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각 요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적 기대치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인 환자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한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문화 교육을 받고 문화적 특성을 이해한 국제의료건강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상담 체계를 구상합니다. 이때 치료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사후 관리 시스템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접수 단계에서 환자 모국어로 된 안내문과 계약서를 제공하여 수술 전 위험 설명과 사후 관리 절차를 체계화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이전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는 병원 내부의 조정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셋째, 언어와 사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언 이해를 포함한 전문 의료 통역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표준 중국어 외 주요 방언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방언 통역을 준비하여 전체 중국어 버전의 서면 동의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 분야 간 협력을 통해 의료 통역사, 의료 건강 코디네이터, 의료진이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방언 사용 여부와 설명 방식을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 한계점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의료 분쟁은 단순 시술 불만이 아니라 정보 비대칭, 설명 부족,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발생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 진료 체계가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아 의료 관광이 확대될수록 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간호사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조율하고 문화적 차이를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현재 외국인 환자는 내국인 환자와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보 전달 오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전문 협력 기관의 부재 등을 복합적으로 작용시키며 분쟁 해결 과정의 공백을 초래합니다. 나아가 외국인 환자 증가 및 의료 관광 활성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환경 조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전담 분쟁 조정 절차, 다국원 지원 시스템, 문화적 역량을 갖춘 의료 체계 구축이 향후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체계가 마련되면 의료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한국 의료의 국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발표를 준비하며 조사하고 참고한 자료를 첨부한 참고 문헌을 끝으로 외국인 환자 수술 후 사망 사례에 대한 의료 분쟁 분석과 해결 방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